자, 봅시다. 자, 어쨌든 요거만 할 거고요. 자, 수열. 완전히 또 새로운 단원이에요. 1단원 이름이 뭐였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였죠. 지수와 로그였는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2번이 뭐였지? 삼각 함수였죠. 자, 3번이 뭐야? 수열인 겁니다. 완전히 이게 독립적이에요. 내용 자체가. 자, 마지막 단원이고요. 수열. 일단 수열이라는 거는 숫자를 실제로 그냥 나열을 한 거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규칙성을 찾아내는 건 거예요. 규칙성. 그 이제 엄청 유명한 물리학자인 그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사람이 수학이 뭐냐고 얘기하니까 수학은 한마디로 패턴 찾기다. 요게 이제 수열과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갑자기 뭐야? 자, 제발 가만히 있자 이제. 자, 패턴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게 사실 좀 중요한 일이긴 하거든요. 자, 그럼 일단 수열의 뜻은 나열만 하면 돼요. 숫자의 나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3, 6, 9, 12. 자, 땡땡땡 적혀 있는데 그 다음 숫자가 뭐일 것 같나요, 일단? 일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나열됐을 수도 있어요. 뭐 모르죠, 우리가? 3, 6, 9, 12, 12, 12, 12, 13, 13, 13, 13 이렇게 가도 되는 건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내보고 줘버리면은 내가 규칙을 찾을 수 있어, 없어? 그치, 규칙이 없는 것들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다루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3, 6, 9, 10이라고 나왔으면은 다음이 15라고 예측할 수 있는 수열들만 다룰 겁니다. 숫자를 나열할 거예요. 숫자를 나열. 수를 나열한 거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 항의 번호를 붙여. 자, 왜냐하면은 나열을 한다는 거는 맨 처음 쓰는 게 있고 두 번째 쓰는 게 있고 세 번째 쓰고 있는 게 있고 자, 요 수열 한번 써볼까요? 2, 4, 7, 11, 16 자, 숫자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라는 게 제일 처음에 써진 수열인 건 거 아니야.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이 수열의 이름이 AN이었다면 얘를 A1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첫 번째 써줬다고 해서 얘는 A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치, 이렇게 순서를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얘는 A4가 될 거고요. 얘는 A5가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항의 번호를 붙여서 A1, A2, A3, 땡땡땡 AN이라고 할 거고 자, 앞에서부터 차례로 A1 자, 부를 때는 뭐라고 한다고? 첫째 항. 얘는 몇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아니면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이렇게 이름을 하면 됩니다. 자, 특히 몇 번째 항? 자, n번째 항.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n번째에 적혀져 있는 숫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애를 내가 n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자, 요 수열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울 등차 수열의 하나인데 얘 지금 등차 수열 아니네, 쏘리. 그러면 아까 썼던 거 합시다. 3, 6, 9, 12 한번 해볼게요. 자, 10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첫 번째 항이야. 얘 두 번째 항이고요. 얘는 세 번째 항이에요. 얘는 네 번째 항입니다. 자, 얘는 우리가 규칙이 좀 보여. 몇의 배수를 그냥 나열시키고 있다고 봐도 돼? 3의 배수를 나열시키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자, 그럼 AN은 어떻게 생겼을지 좀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 항은 3 곱하기 1이고 두 번째 항은 3 곱하기 2고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3이야. 그럼 n번째 항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3 곱하기 n, 3n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an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요 애를 우리는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일반항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일반항만 찾으면 내가 그 어떤 순서의 항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n에 대입만 하면 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번째 항을 찾고 싶어. 그러면 n에 몇을 넣으면 되는 거야? 10을 넣어서 30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99번째 항을 찾고 싶어. 99 집어넣으면 3 곱하기 몇이 되겠어요? 99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항이 구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때 수열 A1, A2, A3 이렇게 생긴 거를
통합해서 이 수열을 이름해보자면은 집합교 쓰셔서요. 여기다 AN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3N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열을 내가 하나로 지칭하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 4, 7, 11, 16 이런 애는 첫째 항이 2이고요. 네 번째 항은 11이다. 자, 앞에 봅시다. 자, 얘는 규칙성을 굳이 한번 언급은 해드릴게요. 2, 4, 7, 11, 16 혹시 이거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보이는 사람? 어떻게 되고 있어? 2가 더해졌어. 여기는 몇이 더해졌어? 3이 더해졌어. 여기는 몇이 더해졌어? 옳지. 이걸 보는 눈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은 몇이 될까요? 몇을 더해서 6을 더해서 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자, 그런 수열들, 엄청 많은 종류의 수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우는 거는 2개밖에 없어요.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입니다. 자, 등차 수열 아주 중요해요. 여기 정말 낼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자, 등차 수열의 뜻. 이름에서 일단은 좀 감이 와야 되는데 등은 뭐 한다는 얘기일까? 한자로? 같다는 거예요. 같을 등자. 자, 차는 뭐예요? 차는? 차가 같다는 거죠. 뗄차? 몰라요? 뭐예요? 무슨 차예요? 뺄차겠죠. 뭐 몰라. 더할 아닌데. 뺄은 아닌 것 같은데. 차이차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느낌 알죠? 자, 이 차이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할 거고 무슨 차이가 같다는 얘기냐? 자, 여기 1, 3, 5, 7, 9 1, 3, 5, 7, 9 그 다음 몇일까요? 그치 11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애들 자 요런 애들이 있었다고 칩시다. 자 얘는 등차 수열이래요. 왜냐하면은 여기 몇을 더하면 돼? 그치 즉 내가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은 2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또 몇을 더한 거야? 2를 더했어. A3에서 A2를 빼도 또 몇인 거야? 2란 얘기입니다. 자, 얘도 2를 더했고요. 그 다음 또 2를 더했고요. 또 2를 더할 거고요. 계속 2만 더해가지고 다음 수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음 항을.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쭉 쓰다 보면은 n번째에서 n-1을 빼도 계속 2일 것이고 이 앞항에서 그 전항의 차이가 늘 2로 고정이 되고 있다는 거. 이 차이가 같다는 얘기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수열은 전부 다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볼게요. 1, 3, 5, 7 땡땡땡과 같이 첫째 항부터 차례로 어떤 수를 일정한 수를 더해서 아까는 계속 바뀌었었죠. 2 더했다가 3 더했다가 4 더했다가 이렇게 갔었는데 그런 애 말고 똑같이 이렇게 더해지는 애들을 우리는 무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가 이 똑같이 더해진 이 일정한 수라는 애입니다. 자, 얘는 지금 보시면은 차이가 다 공통됐죠? 얘는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랄 거예요. 괜찮죠? 얘는 지금 똑같이 차이가 발생을 했다. 공통된 차이다 해서 공차라고 얘기를 할 거고 공차를 우리는 이제 기호로 D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열에서 공차 D는 몇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2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거죠. 괜찮죠? 자, 그래서 2번에서 설명도 볼게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제 N항과 제 N 플러스 1항 사이에는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보이죠? 지금 등차 수열은 무조건 이 항에서 이 전항이 누구야? A? 그치? N 플러스 1번째 전에 있었던 애는 무조건 AN일 거 아니에요. 걔를 뺀 게 항상 공차로 일정하면 여기 1 집어넣으면 얘가 나올 거고요. N에다가. 여기 N에 2 집어넣으면 얘가 나올 거고요. 결론적으로 모든 항의 차가 D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식이 된 겁니다. 자, 이 수식을 만족하면은 무조건 등차 수열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저건 어차피 나중에 또 디테일하게 배울 거고요. 자, 여기 일반항 적혀 있는데 일반항에 별표 치시고.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방금까지 그냥 소개였어요. 소개.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아까 말했죠. 수열은 일반항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일반항은 뭐냐면 n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내가 수식으로 n에 대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저기 적혀 있는데 내가 한번 써볼게. 공차가 D인 수열 한번 써볼게요. 자, 첫째 항은 내가 간단하게 그냥 A라고 쓰겠습니다. 자, A2는 그럼 뭐가 되냐면 A에다가
공차 D를 한 번 더 해주면 A2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A3은 뭐냐면 첫째 항에다가 이번에 공차를 여기다 하나 더 더해주는 거니까 몇 D가 되겠어? 2D가 될 거고 A4는 A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내가 나열해서 규칙성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물론 등차 수열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진 않겠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미 수열도 나와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그런 수열. 그건 내가 나열을 해서 내 스스로 규칙성을 파악하셔가지고 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과정도 좀 해보시고요. 자, 그럼 A 플러스 보니까 자, 요 숫자와 이게 n 역할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 뒤에 있는 i의 변화를 포착하셔야 되는데 자, 1일 땐 그냥 a여요. 자, 2일 때 d가 더해졌습니다. 자, 3일 때는 여기 2d가 됐죠? 4일 때는 3d가 됐어. 그러니까 얘보다 하나 작은 d가 더해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 n이면은 여기 뭐라 쓰고? n-1에 곱하기 d를 해주면은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건 거죠. 그렇게 나온 식이고, 근데 이거보다는 자 밑에다가 dn 플러스 a-d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외우는 게, 그러니까 위에 것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밑에 거로 우리가 더 많이 유도합니다. 자, 뭐 한 거냐면 이거 정리한 거예요. 요거를 이 AN이라는 게 A나 D는 지금 내가 몰라서 문자인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숫자로 정확하게 주어질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변수가 누구냐면 N이야, N. N에다가 50 넣고 뭐 100 넣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수열은 몇 번째인지가 중요하니까. 그럼 이 식을 N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본 거고 그럼 내림차순을 해보니까 얘네 두 개 곱한 게 최고차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DN을 먼저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숫자들을 모은 거예요. A-D. 괜찮죠? 자, 그럼 이 식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아마 밑에 나올 건데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는 거야? 1차식이 나오면 무조건 등차 수열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AN이 n에 대한 1차식의 형태다. 그런 수열은 등차 수열 말고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n의 개수가 뭐이다? 공차이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 예에서 아마 거기선 이렇게 풀려져 있을 거예요. 첫째 항 1이고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니까 이렇게 써져 있을 건데 이렇게 풀지 말고요. 이게 한 끗 차이야. 수열은 제발 내가 시킨 대로 제발 풀어주세요. 지금 마음대로 풀지 말고. 자, 공차가 몇이라고 했어? 2라고 했죠. 그럼 뭐부터 써야 되냐면 2n부터 쓰는 거야. 왜냐면 1차식일 거고 그 개수는 공차일 테니까. 자, 2n을 먼저 쓸 거고 자, 첫째 항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항이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단 첫째 항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풀게요. 자, A1이 1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1 집어넣어서 1이 나오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1 집어넣어서 얘가 1이 나오게 하려면 뒤에 몇이 있어야 되겠니?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건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아주 큰 변화를 주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왔을 때 해석도 가능해야 돼. AN이 2n-1이래. 무슨 수열인지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 자,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니까 아 무조건 무슨 수열이겠구나. 그렇지. 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일 거라고 해석까지 가능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써놔주시고 자, 밑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자, 일반항 AN이 n에 대한 1차식 요런 형태가 되는데 AN 플러스 B라고 쓰기보다는 내가 DN 플러스 A-D라고 써놨죠. 그렇게 외워주시고 어쨌든 n에 대한 1차식이 나온다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차가 이 n의 개수이다라는 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AN이 마이너스 5n 플러스 8이래.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죠?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수열. 자, n에 대한 1차식이네. 근데 일반항이 얘 무조건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는 몇인? 마이너스 5인. 첫 번째 항은 그냥 1 집어넣으면 구해질 거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석까지 가능해야 된다. 자, 여기 별표를 3개 치세요. 3개. 자, 이게 지금 이 내용만 기억하면 안 돼요. 제가 원하는 거는 등차 중앙을 쓰면 훨씬 간단한 풀이가 되는 게 많거든요. 수투나 수열은 제발 쌤이 시킨 대로 좀 하세요. 자,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A가 있고요. 그 다음 B가 있고요. 그 다음 C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만큼 더해진 값이랑 여기서 이만큼 더해진 값이 같다는 거죠. 그걸 내가 기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직선 위에 이 ABC의 위치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자, 이 점에 눈금은 B예요. 여기는 A입니다. 이 차이랑 동일한 간격의 C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값을 더해서 1로 간 건 거니까 이 두 값의 중점이 B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말은 A랑 C를 더했을 때 뭐를 나누면? 2를 나누면 B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이게 A고 이게 A 플러스 D고 이게 A 플러스 2D일 거 아니야. 이 두 숫자의 평균이 반드시 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 더하면 2A 플러스 2D죠. 반 나누면 A 플러스 D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기하적으로는 중점이자 얘네 두 개를 또 숫자적으로는 얘가 평균이 되는 거예요. 산술 평균. A와 C의 산술 평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B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등차 수열에서 A, B, C 세 항에서 등차 수열에서 중간에 있는 항이라고 해가지고 이 B를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A와 C의 등차 중항이다. 자, 이거는 엄청 쓸만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등차 중항을 겨냥해서 나온 문제니까 얘를 풀어볼게요, 일단. 자, 세수 x, 2x 플러스 3, 6x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럼 2x 플러스 3이 x와 6x의 무슨 중항이라고?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얘의 두 배가 2x 플러스 3의 두 배가 양 옆에 있는 i의 합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두 개 이거 전개해주면 4x 플러스 6은 x 플러스 6x 즉 몇 x인 거야? 7x겠죠. 그러면 3x는 6이 돼서 x가 몇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잘 보세요. 자, A1, A2, A3, A4, A5 자, 이렇게 해서 칩시다. 자, 이렇게 5개를 내가 썼거든요. 이 5항에서도 등차 중항이 존재해요. 누구야? 자, A3 얘입니다. 요까지 괜찮을까요? 어떻게 포착할 수 있냐면 잘 봐. 이 A1과 A5의 등차 중항이 얘인 거거든요. 이 밑에 있는 숫자를 읽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쉬운 문제도 있지만 보통 등차 중항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항이 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우선 얘네 두 개를 더해 몇인 거야? 이게 짝수면 무조건 등차 중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A1 더하기 A6을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자, 얘네 두, 아이씨, 5인데. 자, 5. 얘네 두 개 다음 6이죠. 2 나누면 몇인 거야? 이게 등차 중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의 두 배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A2 더하기 A4도 뭐가 되는 거야? 2A3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나중에 합을 하면은 제가 조금 더 깊게 얘기하겠지만 A1 플러스 A5와 A2 플러스 A4와 2A3가 다 같다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숫자의 합이 같으면은 합이 무조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내가 퀴즈 내볼게요. 자, A5 더하기 A11 얘는 등차 중항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야. 자, 얘네 두 개 더해봐. 몇인 거야? 16이 지금 너희 이거 뭘로 바꿀래? 2A8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냐는 겁니다. 자, 또 해볼까요? A2 플러스 자, 이거는 다시 등차 중항 아닌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A2 플러스 A9를 많이 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는 문제를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일단 이 두 개의 합이 몇인가요? 11이니까 등차 중항은 존재해 안 해? 안 하죠. 하지만 내가 이 둘의 합과 같은 형태의 합은 여러 개 유도할 수 있거든요. 무한이 아니라. 자, A1 플러스 A10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라고도 할 수 있어? A3 플러스 A8. 그치 또 A4 플러스 A7. 그 다음에 A5 플러스 A6. 얘를 이걸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나온 것 따라서 뭐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내가 이 등차 중앙에 별표를 친 이유는 요거예요. 요렇게 바꾸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자, 이거랑 요거를 써주세요. 그냥 얘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얘다라 생각하시고 저렇게 숫자로 나와 있을 때 어떻게 바로바로 바꾸는지 이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랑 못한 사람이랑 진짜 풀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A5 더하기 A11 저런 형태를 바로 2A8로 표현할 수 있게
한 가지 예지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 썼죠? 자, 그래서 2번도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은 얘의 2배가 2AN 플러스 1이 양옆에 있는 i의 합과 같다. 이것도 등차 중앙이 성립한다는 거라서 이런 수식이 보이면은 아, AN은 등차 수열이라는 거구나. 공차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등차 수열이구나. 그거는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수식을 보고 등차 수열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이걸 나중에 점화식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자, 일단 이거 해볼게요, 이제. 다음 수열에, 이건 그냥 수열입니다.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3항까지를 구해주세요. 여기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어서 나열해 주시면 돼요. 여기 1 넣으면 몇이야, 첫째 항? 그 다음에 몇이겠어? 그 다음에 몇이겠어? 요렇게 쓰면 되고요. 여기도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 됩니다. 1 넣으면 몇이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요? 5, 3 집어넣으면요? 9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쟤는 니네 가시고 여기 1 집어넣으면 코사인 뭐야? 2분의 파이, 그 다음 코사인 뭐야? 파이, 그 다음 코사인. 자, 우리 이거 알아 몰라? 몇인지? 알아요. 자,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 아니야. 자, 2분의 파이에서 코사인 값은 몇인가요? 0이고요. 코사인 파이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주세요. 자, 이거는 내가 규칙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A1이 1이고요. A2가 2분의 1이고요. 요 숫자와 이 숫자와의 관계를 발견하셔야 돼요. 자, 3분의 1, 4면 4분의 1이래.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n번째 항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n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이 어려운데, 자, 2번은 A1은 1 곱하기 3이고요. A2는 3 곱하기 5고요. 그 다음에 A3은 5 곱하기 7이고 A4는 7 곱하기 9입니다. 자, 수열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패턴을 발견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계산을 무조건 하지는 마세요. 계산 안 한 상태에서 규칙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계산을 하는 거지. 근데 무조건 계산 전의 형태가 규칙 발견하기는 쉽습니다. 이것도 계산하면 안 나와요. 복잡해지지. 자, 보시면 지금 앞에 곱해져 있는 게 있고 뒤에 곱해져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자, 요렇게. 자, 보시면요. 앞에 곱해져 있는 것끼리만 볼게요. 1, 3, 5, 7이죠. 이거 무슨 수열이라 할 수 있어? 얘네만 보자면. 등차 수열이라. 내가 아까 등차 수열 어떻게 일반항 찾는지 보고 왔잖아. 자, 공차를 먼저 구합니다. 이 공차가 몇인가요? 그치, 2씩 커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은 이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온다 했지? 1차씩. 그때 1차의 개수가 누구라고? 공차라고. 그치, 그럼 몇 n? 2n 쓰시고요. 첫 번째 항이 몇이라 적혀 있어? 1인 거야. 그럼 여기 1 집어넣어서 1이 나올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뭐라 하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곱해져 있는 숫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뭐 3, 5, 7, 9끼리 또 등차수열 일반항 매겨도 되지만 자, 여기서 여기까지 더해지는 것도 몇이야? 얘네들은 전부 다 앞에 있는 것에 2를 더한 거죠. 괜찮나요? 그럼 여기다가 2만 더해줘도 되겠네. 그럼 2n 플러스 몇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3 나오고 4 넣으면 7 곱하기 9 나오고 뭐 10 넣으면은 10번째 항 구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해볼게요. 쟤는 A1이 로그 3이고 A2가 로그 9고 그 다음에 A3가 로그 27이고 자, 뒤에 진수 잘 보세요. 진수가 지금 3의 어떤 애들이야? 거듭 제곱들이지. 자, 얘는 3의 1제곱. 이 1이랑 봅시다. 얘는 3의 몇 제곱? 2제곱. 얘는 3의 세제곱. 얘는 3의 이거 뭐야? 어머나. A3. 자, 그럼 A는 뭐라 쓸 수 있을까? 로그 3의 n제곱. 그쵸? 이 n을 여기다가 내려서 쓰셔도 맞고요. 할 수 있겠죠? 자, 76번.
자,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네모안에 알맞은 값을 써넣어주세요. 자, 여기 지금 등차 수열이면 공차만 발견하면 돼요. 몇이 빼진 거야? 여기 6 빼면 돼요. 마이너스 6 하면 마이너스. 자, 딴 건 니네가 하세요. 자,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해주세요. 자, 1번이랑 4번만 할게요. 얘 공차가 몇이야? 바로 써야 되지? 몇 n? 2n 쓰고 1 넣어서 2 나오려면은 그냥 이렇게 생기면 되죠. 자, 그 다음 얘도 해볼게요. 3분의 8에서 일단 3을 뺍니다. 이거 공차가 몇인지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빼면 바로 공차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몇인 거야? 자, 그러면 AN은 몇 n? 옳지. 자, 1 넣어서 3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럼 플러스 3분의 몇이 붙어야 돼? 10이 붙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제4항이 마이너스 2인. 자, 얘 내가 뭐 하나 안 쓰고 왔는데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 A1이 마이너스 11이래. 그 다음에 제4항 이거 전부 다 이렇게 기호로 바꾸세요.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등차 수열에서 두 항이 몇인지를 정확하게 주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A4 마이너스 A1입니다. 자, A4랑 A1, A1에서 A4까지 가려면요. 지금 A2를 거쳐서 A3를 거쳐서 4까지 가는 거 아니야? 자,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될까요? 3번 더해야 돼. 그걸 어떻게 바로 할 수 있냐면 4에서 1을 빼면 알아요. 딱 3개만큼 차이 난다는 건데 그러면 갈 때마다 지금 D를 더해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바로 몇 D 나오는 거야? 3D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3D를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빼면은 3D가 나올 거라고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뺍니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1 빼면 몇이야? 그럼 공차가 몇인지 바로 구해지죠. 몇인 거예요? 요렇게 일단은 바로 쓸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럼 등차수에 공차 구하랬으니까 3 바로 구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제5항이 마이너스 6인 등차수열의 첫째 항을 구해주세요. 자, A5가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 두 개를 조합시켜서 내가 A1을 찾아내야 돼. 자, A5로부터 A1까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A5에서 내가 A1을 가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원래 A1에서 A5로 가려면 몇 D가 더해져야 되는 거야? 4D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빼면 몇 칸 차이 나는지 안다 했죠? 그럼 여기서 1로 가려면 몇 D를 빼면 돼? 4D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D를 해주면 되는 거겠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넣어주면 6 플러스 몇이 되는 거야? 12가 돼서 몇이다? 18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마이너스 6인데 내가 6이라 썼네요. 플러스 몇이 되는 거야? 고마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반항을 아마 구하는 풀이로 좀 많이 서술돼 있을 건데 일반항을 꼭 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A5는 4A3이고 A2 더하기 A4는 6일 때 자, 내가 아까 얘기했죠. 자, A2 더하기 A4래. 우린 이걸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옳지. 이거를 잘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몇이라고? 6이래. 그럼 A3이 몇이라는 거야? 3으로 바로 나오고 그럼 내가 이걸 바로 아는 겁니다. A5가 몇이란 얘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아마 원래 개념만이 풀리는 이렇게 돼 있을걸요. A5는 A 플러스 4D고 A3은 A 플러스 2D고 그 다음 A2는 A 플러스 D고 A4는 A 플러스 3D고 이게 6이다. 이 두 개를 연립해서 A를 찾고 D를 찾고 이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돌아가요. 이렇게 되면. 그럼 A5가 10인데 그럼 여기서 자 빼면은 바로 D가 나오죠. A5 빼기 A3은 몇 D다? 2D고 그게 빼면 몇인 거야? 10에서 3 빼면 9죠. 오케이. 그럼 D가 몇이구나? 2분의 9구나. 자, 근데 지금 공차를 구할 필요는 없었네요. 내가 구하라는 게 뭐야? 자, H7을 구하랬잖아. 그럼 지금 사실 이 문제가 만약에 뭐 첫째항 구하라거나 아니면 일반항 구하라는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H7을 구하라면은 얘 잘 봐라. 자, 여기 3이죠. 얘 5죠. 얘 7이죠. 얘네 세 개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는 애인 겁니다.
그럼 얘랑 더하면 몇인 거야? 그치? 원래 10이잖아. 그럼 A5가 등차 중앙이 될 거라는 건 거고 얘네 두 개 차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더해주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12에서 3 빼면 몇이야? 9잖아, 9. 왜냐면 두 칸 차이 나니까 공차가 2분의 9면 9만큼 더해질 거 아니야. 얘네도 몇 칸 차이 나는 거예요? 두 칸 차이 나는 거지. 그럼 몇을 더해주면 돼? 9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 지금 몇인 거야? 지금 무슨 얘기한 거냐면 A5에서 두 칸 차이 나는 거니까 2D를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처음에. 자, 그 다음에 31항이 85고 45항이 127일 때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주세요. 자, 주어진 조건 씁니다. A31이 85고요. A45가 127이래요. 자, 그럼 일단은 공차 먼저 구하는 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자, 45번째 항에서 31번째 항을 빼면은 45에서 31 빼면 몇이지? 14D가 남았을 겁니다. 그게 127 빼기 85고요. 계산하면 몇인가요? 42지. 그럼 D가 몇이란 얘기야? 그치. 공차가 3이 됩니다. 자, 그럼 첫째 항과 공차를 했으니까 첫째 항도 구해볼게요. 자, 첫째 항은 31번째 항으로 좀 구해볼게요. 자, A31에서 이 첫 번째 항까지 간격이 30D잖아요. 30D. 여기서 원래 30D를 더해야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선 30D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될 거라는 건 거죠. 그럼 A31이 지금 85라고 했고 방금 공차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몇이다? 90. 그럼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야? 5가 된다. 첫째 항은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이 공차는 몇이다?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 100항을 구해서 주세요. 자, A100을 구하려면은 나는 AN부터 구해봅시다. 물론 여기서 출발할 수 있는데 일반항을 좀 구해볼게요. 자, 일반항은 지금 공차가 몇이라 했어? 몇 N? 3N 바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마이너스 5니까 1 넣어서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몇인 거야? 8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A100을 구하려면 여기 100 넣으면 되잖아. 그럼 300 빼기 8 돼서 몇이 되는 거야? 29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75는 몇 번째 항인지 구해달라. 이걸 AM이라 해볼게요. 자, 몇 번째 항이 175입니까? 일반 항을 무조건 구해주셔야 돼요. 자, AM, 그러니까 3M-8이 몇이 나올 때? 175가 나올 때 M이 몇이냐? 그럼 3M, 여기 8 더해주면 몇인 거야? 옳지. 그 말은 M이 몇이란 얘기지? 옳지. 61번째 항. 제 61항이 175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자, 4번. 자, 등차 수열 100, 97, 94, 91, 땡땡땡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구해주세요. 여기 작게 별표 치세요. 사실 이거는 합을 구하면은 문제가 완벽해지는데 아직 일반항밖에 못해서 완성되지 않은 문제라 보셔도 됩니다. 자, 100. 그 다음에 97, 그 다음에 94, 91 등차 수열이죠. 일반항만 구하면 이제 끝나요. 자, 여기 공차 몇이에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럼 AN은 몇 N? 마이너스 3N에 첫 번째 항이 100이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1 넣었을 때 100 나오려면 플러스 요렇게 구해주시고요. 자,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가? 이 수열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차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얘가 숫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로 출발했으니까 언젠간 부호가 바뀌겠죠. 양수에서 음수로. 그게 언제부터냐는 건데 0보다 작아질 때가 언제인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부등식으로. 자, 마이너스 3엔 넘어갑니다. 3n이 103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그럼 n이 3분의 103보다 커질 때. 근데 지금 n이라는 거는 이게 몇 번째인지 자연수만 다뤄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 3분의 103이면 30 몇 점? 4점 얼마잖아. 그럼 34점 얼마보다 커지면은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몇 항이 됐을까요? 그치. 제 35항부터는 음수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2번. 등차 수열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4는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냐. 자, 이거는 무슨 첫 번째 항이 무슨 수로 출발했어? 음수로 출발했고 공차가 지금 몇인가요? 그치, 플러스 6입니다. 공차는 양수죠. 이러면은 음수에서 공차 양수니까 증가하는 수열이 나와요. 그럼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겠죠.
그거가 언제인지 찾아내라는 거고 이것도 AN을 먼저 찾습니다. 자, 몇 N? 6N. 자,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2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몇이 나와야 돼요? 옳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뭐 한 번에 많은 걸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이 일반항도 수열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만 1차 함수로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8 출발했으니까 기울기 6인 거 출발하면은 여기서 부호 바뀌는 포인트가 생기겠죠. 근데 그건 합까지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얘가 양수가 되는 건 언제부터냐? 이렇게 부등식으로 풀어주시고요. 그럼 n이 6분의 58보다 커질 때 그럼 자연수만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몇 점 얼마쯤 돼? 옳지. 그럼 몇 번째 항부터? 제 10항부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자, 등차 수열 1, 5, 9, 13 땡땡땡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지 이것도 부등식 세우면 되죠. 일반항과 부등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AN 여기 공차가 몇이에요? 옳지. 그럼 몇 N? 4N이고요. 첫째 항 1입니다. 첫째 항으로 해도 되는데 두째 항을 줘도 나한테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2 집어넣어서 5 나오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째 항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은. 첫째 항이 나왔으면 첫째 항으로 해. 1 집어넣어서 1 나오려면 마이너스 몇이다? 3 될 거고 100보다 언제 처음으로 커졌냐. 자, 이게 100보다 커지는 순간을 찾으면 되죠. 자, 103보다 커질 때부터고요. 4분의 103보다 커졌을 때고요. 자, 계산해주면은 25점 얼마네? 그럼 제 몇 항부터? 26항부터 100보다 커질 것이다. 자, 6번. 18과 9 사이에 두 수를 넣어 등차 수열을 만들겠다. 자, 그럼 18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있고요. 뭐 B가 있고요. 뭐 9가 있었다고 칩시다. 자, 이 수를 차례대로 구해주세요. 자, 이걸 A1이라 놓으면 이게 A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A4에서 A1을 빼면 몇 D가 되겠어요? 3D가 되겠죠. 그래서 18 빼면 몇인가요? 그치. 그럼 공차가 몇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18이니까 3 빼주면 몇인 거야? 3 빼주면요? 15와 10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등차 중항 세수 x와 x제곱 마이너스 1과 2x 플러스 3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얘를 2배 합니다. 얘 2배 하면은 양옆에 있는 i의 뭐와 같아야 되는 거야? 합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전개하면 2x제곱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에 넘어와서 마이너스 5는 0이 될 거예요. 그럼 2일, 5일 쓰시고요. 마뿔. 그러면은 x가 뭐거나? 그치. 그 다음에 아니면 x가 몇이다? 2분의 5를 넣어도 등차수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등차수열 됩니다. 둘 다 답이 되는 거예요. 뭐 양수다 음수다 없죠. 자, 8번.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의 자, 여기는 또 작게 별표. 자, 여기 적혀있죠. 제목에다가 옆에다 좀 쓸게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내가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중간에 L을 A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를 A-D,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를 A 플러스 D. 요렇게 세 개로 둬야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로 놓는다거나 A, B, C로 놓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A-D, A 플러스 D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는 문제가 조금 드물긴 하지만 등차 수열을 이루는 네 수가 만약에 나온다. 이러면은 또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래야 공차가 2D가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둬야 합이 4A가 되면서 또 쉽게 풀려요. 이 두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저렇게 두고 밑에는 이렇게 둬야 풀려요. 이렇게 두지 말고 기억하셔야 풀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은 또 다시 읽어볼게요. 3차 방정식 이 아이의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세수가 등차 수열? 오케이. 그럼 A-D, A 플러스 D라 놓을 거고 상수 K 값을 구해주세요. 자, 지금 뭐 이 미정계수 하나 구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세근과 이 계수와의 관계가
뭔지 압니다. 자, 세근의 합. 세근의 합이 여기서 몇이라고 읽히지? 그치, 이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도 놔버렸으니까 다 더하면 몇 A 되는 거야? 3A가 되죠. 즉 A가 구해져요. A가 몇이라는 거야? 자, D가 뭔지 모르겠지만 1-D 그 다음에 1 플러스 D라는 걸 내가 얻어낸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건 뭔지 모르고 얘도 뭔지 모르지만 1은 확실히 내가 알았잖아. 이게 근이란 얘기 아니야. 근은 여기다 뭐 하라고 있는 애야? 대입하라고 있는 겁니다. 갖다 집어넣으면 K 구해지겠죠. 1 빼기 3 빼기 6 플러스 K가 0이고 즉 K는 몇이다? 그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머.